그 아이들이 대부분 학원에서 고등학교 어려운 교재들을 하거든요. 근데 실제로 단어 수준을 체크해 보면요, 딱 중학교 2학년 수준입니다. 모르는 단어를 이제 체크를 하라고 해보면은 한 60%는 좀 엉터리로 체크를 합니다. 굉장히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려운 과정인데 맨날 공부는 하는데 단어에 투자하는 시간이 엄청나잖아요. 자기가 뭘 알고 뭘 모르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제 계속 공부를 하게 되거든요. 안녕하세요. 저는 반대로 하는 영어, 대치경 영어의 원장 제임스입니다. 고려대학교에서 언어학을 전공했고요. 사교육 현장에서 한 20년 정도 영어를 가르쳤습니다. 영어 자체가 모두 단어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단어를 다 알고 독해 문법을 하면은 독해하고 문법 순수하게 그거에만 집중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쉬운 영어가 되고요. 그 다음에 10년 동안 암기할 단어를 6개월 이 정도에 다 암기를 시켜준 후에 영어 공부를 시키면은 1년 안에 10년 동안 할 거를 다 마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굉장히 시간과 에너지를 세이브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장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이제 댓글 다시는 분들이 계세요. 영어 단어를 암기할 때 스펠링도 하고 예문도 하고 문맥 속에서 외워야 되지 않냐. 저는 이제 그분들께 사교육 현장에 가서 초등학교, 중학교 아이들을 한번 만나보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 아이들이 대부분 학원에서 고등학교 어려운 교재들을 하거든요. 근데 실제로 단어 수준을 체크해 보면요, 딱 중학교 2학년 수준입니다. 단어를 잘 모르고 어려운 책을 하는 아이들이 대부분이라는 거고요. 그리고 고등학교에 가서 고등학교 아이들을 한번 만나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고등학교 아이들 80% 이상은 중학교 3학년 단어부터 모르는 단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물론 말씀하시는 게 맞지만 1대1로 대표 단어만 암기시키고 끌어주는 것도 나쁘지 않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도 이제 거기에 반대하는 게 아니라 문맥 속에서 공부해야 되고 예문으로 공부해야 되고 하는 거 저도 100% 공감을 하는데, 그렇게 공부해야 된다라고만 이야기를 하는 것은 영어해야 어떻게 공부해야 되나요? 이렇게 물었을 때 LA 가서 한 10년 살다 와,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저는 비슷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현실적인 거는 현장에 가서 보면은 다르다는 걸 알 수 있다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당장 서점에 가가지고 EBS 교재들을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어휘 수준이 굉장히 높거든요. 8,000단어인데 8,000단어를 하나하나 암기하느냐, 전문가들이 1대1로 대표 의미라도 빠르게 암기를 시켜주고 그리고 나서 끌고 가면은 충분히 희망을 가지고 공부를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스스로 단어 실력을 좀 망치는 게 있습니다.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뭐냐면, 아는 단어인데 생각이 안 나 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좀 더 이제 정확하게 말하자면 본 적이 있는 단어인데 뜻을 모르는 단어들이거든요. 그것들을 이제 아는 단어라고 착각을 하는 게 있고요. 실제로 수업을 하기 전에 모르는 단어를 체크를 하라고 해보면은 한 60%는 좀 엉터리로 체크를 합니다. 봤던 단어를 대충대충 하고 넘어가는 거죠. 근데 결국에 그게 쌓여가지고 자기가 뭘 알고 뭘 모르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제 계속 공부를 하게 되거든요. 그런 점에 있어서 아이들 스스로 자기의 단어 수준을 잘 모르고 망치는 원인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독해하고 문법은 엄청 잘해요. 근데 단어는 모른다가 아니라 단어 암기를 싫어한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근데 단어 암기하는 과정, 8,000단어를 암기하는 과정은 굉장히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려운 과정인데, 그 과정을 마치 싫어서 안 하는 것처럼 인식을 하고 계시고 그렇게 얘기를 해버린다는 얘기죠. 나는 이건 할 수 있는데 귀찮아서 안 하는 거야, 싫어서 안 하는 거야 하면서 계속 미룰 핑계거리를 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게 나중에 쌓여가지고 점점 더 큰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꼭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 하나는, 지금 학원에서 수능 단어장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지 마시고요. 제대로 하고 있는지 딱 1분만 정확하게 체크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1분을 안 해가지고 단어가 안 되면 영어가 안 되고 결국에 망치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1분을 꼭 체크해 보셔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보시는 게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세 번째 원인 중에 하나는 기억 전문가들, 공부법 전문가들 원인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무슨 기억력을 이용해서 무슨 장소기억법 뭐 이런 말들을 좀 만들어내가지고 어려운 영역인 것처럼, 전문가의 영역인 것처럼 이렇게 좀 만들어버리는 경향이 있거든요. SBS 기억술 영상에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기가 익숙한 장소에다가 침대에다가 수박을 갖다 놓고 뭐 이런 식으로 암기를 한다든지, 또는 자기 신체를 이용해서 눈에다가 코에다가 역사적인 사실들을 쭉 배열해가지고 암기를 한다든지. 근데 그걸 잘 보면은 장소기억법이 아니라 그냥 본인에게 익숙한 거, 본인이 이미 알고 있는 거에다가 새로운 걸 붙여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억술은 어렵고 특별한 사람들만이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능력을 이용하는 것일 뿐이다. 그냥 익숙한 거에다 새로운 걸 붙여주는 과정일 뿐이다. 그래서 그걸 괜히 어렵게 포장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단어 암기를 망치는 원인 중에 하나가 시험 범위를 너무 늘려주시는 것 같아요. 고등학교 가가지고 교과서, 본문, 모의고사, 부교재 해가지고 한 번에 해야 될 양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수업할 때는 잘하는 아이들만 끌고 가고, 근데 시험에서는 범위를 굉장히 늘려서 내주시거든요. 그럼 아이들은 그 범위를 보고 스스로 포기하게 만드는 원인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학원 선생님들, 학원에서 하루에 뭐 100단어 한다, 200단어 한다 이렇게 끝나고 나서 숙제로 내주고 또 암기 테스트를 하고 이제 그렇게 하시는데, 100단어 암기해서 테스트해서 까먹고
까먹고 100단어 암기해서 테스트해서 까먹고 이것만 계속 반복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단어를 빠르게 넓게 보게 했으면 좋겠어요. 암기시키고 까먹고 암기시키고 까먹고 이거보다 대충대충 1000단어를 여러 번 누적 반복으로 보게 해주시면은 훨씬 더 좋은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굉장히 단어장이 하나 딱 있었으면 좋겠어요. 내신 때는 학교에서 정해준 내신 단어장을 보거나 내신 범위에 나온 단어를 하고요. 평소에는 학원 단어장을 합니다. 그러면은 한 달은 학원 단어장 하고 그 다음에 이거 싹 까먹고 또 이때는 학교에서 내준 내신 단어장을 하거든요. 세상에서 제일 멍청한 반복을 무려 6년 동안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맨날 공부는 하는데 단어에 투자하는 시간이 엄청나잖아요. 근데도 맨날 단어 수준이 엉터리거든요. 그래서 좀 하나에 집중해서 할 수 있는 단어장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걸 극복한 유일한 지역이 저는 대치동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대치동 아이들은 이미 초등학교 5, 6학년 때 수능 단어까지 다 끝내 있는 아이들이 많기 때문에 중2가 돼서 내신이 시작되더라도 그 바보 같은 반복 과정을 이제 겪지 않는다는 얘기죠. 제가 이제 단어 암기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요. 공부에는 왕도가 없다. 그냥 반복해서 보면 되는데 왜 돈을 들여서 하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공부에는 왕도가 반드시 있고요. 그 방법을 이용해서 했을 때 적은 노력으로 많은 단어를 암기할 수 있기 때문에 희망을 가지고 공부를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제가 이용하는 거는 기억술이에요. 기억술은 이제 익숙한 거에다 새로운 걸 붙여주는 그런 과정이거든요. 굉장히 어려운 과정은 아니고요. 원래 알던 거에다가 새로운 걸 붙여주는 거기 때문에 누구나 쉽게 쓸 수 있는 거다. 그래서 제가 이제 대치동 쪽에서 수업을 할 때 초등학생 또 성인분들 이제 같이 수업을 하거든요. 같은 방법을 써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억술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것이다. 그걸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장기 기억을 위해서는 반복이 필요한데 두세 번 반복하면 암기가 된다 착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최소 30번 정도는 반복을 해야지 장기 기억이 되고요. 그렇게 많은 양을 30번 정도 반복하기 위해서는 요령이 좀 필요한데 저는 빠, 대, 삼 이 세 가지를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빠르게 해라. 어차피 까먹는 거기 때문에 대충대충 해라. 대신에 30번 반복해라. 장기 기억이 되는 거는 비가 왔다가 굳어지는 것처럼 외웠다 까먹었다 외웠다 까먹었다 이게 이제 반복되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빠르게 대충 대신 30번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대단히 중요한데 까먹기 전에 다시 보고 까먹기 전에 다시 보고 대부분은 까먹고 나서 다시 보고 까먹고 나서 다시 하고 이러니까 이제 효과가 없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까먹기 전에 다시 보는 게 최소한 주 2회 정도는 반드시 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가축법이라는 건데 가축법은 셜록 홈즈가 어떤 단서들을 보고서 범인을 추론하는 그런 과정과 비슷한데 이렇게 가능성을 열어두는 방법이 가축법입니다. 그래서 단어를 암기하는 과정 그리고 복습하는 과정에서 재미있게 창의력을 좀 열어주면서 암기시키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네 번째 핵심 요소 중에 하나가 바로 하브루트 학습법인데요. 그 유대인들의 학습법이잖아요. 보고 듣는 수업을 했을 때는 20%밖에 기억을 못하고 자기가 이제 직접 설명을 해봤을 때는 90% 이상 기억을 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 방법을 안 쓸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단어 암기법의 하브루트 학습법을 이용해서 따라한다는 과정을 통해서 굉장히 효과가 극대화되고요. 바로 옆에서 수업을 해줘도 계속 딴 생각을 하고 집중을 못하는 시간들이 있어요. 근데 따라하게 한다는 거는 계속 의식의 흐름을 잡아준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몰입시키는 거기 때문에 그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obstacle, 장애물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obstacle 그러면은 그 중간에 태클이라는 단어 소리가 비슷한 거를 추출해주면 됩니다. 익숙한 거 여기다 이제 붙여주는 거죠. 이거는 조금 더 이제 깊이 있게 얘기하자면 언어의 자의성이라고 했는데 얘네들이 연결고리가 없다는 거거든요. 연결고리가 없는 거를 막 8,000개를 생으로 외워야 되기 때문에 힘든 거기 때문에 연결고리를 만들어주는 게 태클 같은 장애물 이렇게 만들어주는데 암기하는 과정 그리고 반복하는 과정에서 첫 글자만 보여준다든지 앞부분만 글자를 살짝 가리게 해가지고 과정에서 추론을 하게 해주는 거죠. 가축법으로. 그래서 장자만 보였을 때 장비가 될 수도 있고 장애물이 될 수도 있고 하잖아요. 추론해가지고 장애물인가 이렇게 맞추면서 고리를 자기들이 스스로 만들면서 가기 때문에 굉장히 암기 효과가 뛰어나게 되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은 예시 몇 가지를 수업을 한다고 가정을 하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조금 이해가 빠르실 테니까요. 메소드 하면은 발음이 수학이랑 비슷하니까 수학 문제 방법 그 다음에 destination 하면은 nation이 나라니까 나라 안에 목적지 precious는 princess가 이제 공주니까 공주가 귀중한 이렇게 연결시켜주고요. ap는 이걸 애플이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사과 먹는 원숭이 craft는 left를 생각해서 왼손으로 세공하다 calculate는 칼슘이라고 생각해서 그러니까 단어 전체가 아니라 일부분만 추출하고 약간 변형해서 쓰는 거죠. 칼슘을 계산하다 handful은 햄만 먹어서 해로운 protest는 테스트에 항의하다 fascinate는 얼굴로 매혹시키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 과정을 쭉 따라하면은 자동 암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암기를 이용할 때 처음에는 첫 글자를 좀 보여주면서 추론하게 하거든요. 암기라는 거는 결과만 똑같이 만들어주면 되거든요. 그러면은 계단을 만들어줘서 따라오게 해주자. 그래서 처음에는 첫 글자를 다 보여주고 그 다음에는 70%만 보이고 60% 보이고 50% 보이고 해가지고 추론하는 과정을 좀 쉽게 따라올 수 있게끔 해주는데
약간 요령들을 좀 섞어가지고 좀 쉽게 암기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반복은요, 물론 단순한 거지만 그 방법을 조금 다르게 했을 때 엄청난 효과가 있을 수도 있고, 방법을 살짝 이상하게 하면은 완전히 삽질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반복할 때 요령들을 좀 지켜주시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냥 반복이 아니라 누적 반복으로 해라. 맨 앞에서부터 항상 다시 하고, 많이 누적이 됐을 때는 앞엔 좀 빠르고 대충 하고, 뒤쪽에 좀 집중하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1000단어를 암기한다고 했을 때 항상 1000단어를 반복해야 된다는 거,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조금 더 쉽게 할 수 있는 요령을 말씀드리자면은, 구간을 넓게 잡지 말고 요만큼 구간을 나눠서 반복을 시켜주라는 얘기죠. 이만큼을 왔다 갔다 하면서 10번을 반복해봤자 효과가 없을 때는 구간을 잘라가 여기를 10번, 다시 여기를 10번, 다시 여기를 10번, 이렇게 하면은 좀 쉽고 힘들이지 않고 암기할 수 있다. 또 이제 페어 반복이라고 제가 이름을 붙였는데, 단어마다 아이들이 체크를 하다 보면은 분명히 잘 안 외워지는 애들이 있어요. 사람마다 다 틀리거든요. 그럼 그런 애들을 반드시 표시를 해가지고 걔네들을 잡아줘야지 완전 암기가 되거든요. 그렇게 할 때는 1, 2 아니면 1, 2, 3 걔네들만 잡아가지고 얘네들만 왔다 갔다 하면서 반복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암기라는 게 외웠다가 까먹었다가 이게 반복되면서 암기가 되는 건데, 자연스럽게 하려면은 막 1주, 2주, 3주, 4주 언제 다시 반복을 하게 될지 모르잖아요. 근데 그 과정을 인위적으로 스위치처럼 외웠다 까먹었다 하는 과정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3개 아니면 2개를 잡아가지고 1, 2, 1, 2, 1, 2 이렇게 반복을 하게 해준다면은 그 과정을 빠르게 해가지고 쉽게 외울 수 있다. 아이들 너무 창의력을 죽이는 공부를 시키지 마시고요. 아이들 한 명 한 명은 타고난 기억술 전문가이고 최고의 기호학자거든요. 단어와 연결어를 아이들이 이야기했을 때 아이들이 각자 가지고 있는 경험, 지식을 통해서 자기들이 상상하는 게 다르기 때문에 창의력을 이용하면서 단어 암기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단어 암기에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고 그 점을 염두에 두시고 단어 암기 또는 단어 학습을 시켜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